145페이지에 자, 지난주에 임대차에서 임대차의 효력에 특히 임차인의 권리 세 가지, 비용상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그다음 지상물 매수청권, 거기까지 하셨을 거예요. 굉장히 좀 임대차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자, 145페이지 보시면 4번을 보시게 되면 자, 임대차에서 또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또 임차권 양도하고 임차물의 전대 밑에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좀 내죠. 그 옆에도 이제 기출 표시를 보니까 꽤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맨 마지막에 29회 때 나오고 안 나왔네요. 2년 쉬었으니까 한 번 정도 이제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이에요. 뭐 어렵진 않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사연찬이 보시면서 나오면 확 맞춰버리세요. 일단은 그럼 임차권의 양도하고 전대는 조금 달라요. 다른데 이제 내기는 같이 내죠. 자,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빌린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바로 임차권이라고요. 자, 임차권 양도 그랬으니까 자, 우리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병한테 넘기는 거죠. 이걸 임차권 양도라고 그래요. 그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임차인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 벗어난다. 벗어나죠. 양도 줬으니까. 그럼 얘는 임차인이 아니고 얘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이 임대차 관계를 갑하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양도라고 그러죠. 자, 근데 전대는 다시 빌려줬다는 얘기니까 임대차 관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람이 저 부동산에 대해서 병하고 또 임대차를 한 거죠. 그 또 임대차 한 것을 우리가 전대차 이렇게 들어가죠. 그럼 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여전히 뭐의 지위에 있고요? 임차인의 지위에 있으면서 자기의 임차권을 토대로 해서 또 빌려준 거니까 이 사람은 이제 또 빌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차인인데 여기 임차인 그럼 얘하고 헷갈리니까 전차인 이렇게 얘기하겠죠. 양도했으면 이제 양수인이라고 그러겠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빌려준 세니까 전대인이라고 그래요. 전대차에서는 전대인. 그러니까 임차권 양도하고 임차 목적물의 전대는 사실 법적으로 좀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시험 문제는 같이 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전대하고 양도하고 전대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는 자, 지금 얘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임대인과의 관계.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 또는 임대차 관계는 물권, 채권이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물권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되는데 자, 채권 관계니까 상대방 임대인의 뭘 얻어서요? 동의를 얻어서 하라는 거죠. 자, 동의 얻지 않았다. 그럼 동의 받지 않고서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열 받겠죠. 그러면 그 임대차 관계를 이제 해지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한 전대차 계약이나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그대로 유효가 됩니다. 다만 유효지만 자,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자, 그러면 양도나 전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저 부동산을 사용하는 사람은 병이겠죠. 그러면 임대인이 야, 병 보고 나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동의는 전대차 계약이나 양도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러면 틀리고요. 대항 요건이에요. 동의를 하지 않아도 효력은 발생돼요. 다만 뭘 못할 뿐이다. 대항을 못할 뿐이다. 자, 그럼 기본적인 거 잡고 145페이지 괄호 1번에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자,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한이 되고 있어요. 물권자들은 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일단 이를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든 안 하든 이제 임대인 자유겠네요. 자, 그래서 2번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나 전대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항 요건이라고요. 동의 없더라도 계약은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런데 3번 다 그런 건 아니고 임차 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할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건물 전체를 임대차 했는데 자, 다시 을이 병한테 그 건물 전부를 임대차 놓는 게 아니라 일부 조금 방학한 정도를 얘한테 사용하게 하는 거 그런 것 가지고는 임대인의 동의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자,
자, 4번은 뭐 당연히 무단으로 양도하고 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도 당연히 적용되겠죠. 자, 이런 기본적인 걸 잡으시고 이제 146페이지에 자, 이제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그러면 사례 형태로 나와요. 거의 대부분. 갑을병 해가지고. 그럼 두 가지 형태로 내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나 전대했을 때 해놓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또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양도나 전대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형태의 법률 관계는 다를 테니까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정리해가지고 나온 대로 이제 가서 푸시면 돼요.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거. 자, 그러면 146페이지에 자, 괄호 2번 이제 보니까 임대인의 뭐 없는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 그러니까 동의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양도로 나오든 전대로 나오든 똑같이 푸시면 돼요. 예, 동의 없을 때는. 그러니까 양도로 나왔던 전대로 나왔던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배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얼추 다 얘기했어요.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양도나 전대를 했다. 그러면 공부는 이제 정리하는 거니까 막 들어가지 마시고 따지세요. 얘하고 얘 관계, 얘하고 얘 관계, 얘하고 얘 관계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죠. 특히 이때는 여러분이 누구 입장이 되보시면 되냐면 임대인 입장이 되보시면 조금 감정적으로 쉽게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은 지금 누구한테 빌려줬어요? 을한테. 근데 지금 누가 사용하고 있어요? 평. 열 받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이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해지권. 해지된 건 아니고 여러분이 해지하든 안 하든 자유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여러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발생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의 양도나 전대가 배신행위라고 생각될 때 해지할 수 있다는 거죠.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아무리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판례가 을과 병이 부부간이에요. 자, 부부 여기 남편이고 여기가 아내인데 그럼 부부가 저 건물을 임대차 하는데 둘이 임차인이 돼서 둘이 계약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한 사람이 임대차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부지만 남편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요. 그럼 남편만 뭐가 되는 거고 임차인이 되는 거고 아내는 임차인이 아니죠. 예,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됐지만 부부가 이 건물에서 같이 동거를 하면서 같이 가구점 같은 것들을 운영했던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임대인, 건물주의 동의 없이 그 남편이 자기 임차권을 아내한테 넘긴 거예요. 이게 그렇게 건물주 입장에서 열받을 일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동의 없다 하더라도 해지할 수 없다. 이제 판례가. 자, 146페이지 동그라미 1번.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일과의 관계. 일단 교권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어요. 다만 1번 그 위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인과 그 양수인이 부부로서 임차 건물에 동거하면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는 때에는 자, 임대인의 해지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내려가시면 이제 누구하고 누구 보시냐면 을하고 병 봐야죠. 자, 을하고 병은 양도계약이나 전대계약을 한 당사자죠. 자, 양도 전대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 이것도 뭐 하도 장난치려니까 뭐 유동적 무효다라고 해요. 유동적인 뭐든 무효 아니에요. 유효. 다만 갑한테 뭘 못할 뿐이에요. 대항을 못할 뿐이죠. 갑이 나가라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병이라는 사람은 현재 임차권을 양수받아서 또는 전대차 계약을 해서 저 건물을 직접 사용하고 있을 텐데 자, 동의를 받지 않았죠. 편안하게 사용할까요? 불안정하게 사용할까요? 불안하겠죠. 그럼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뭐 받아야 돼요? 동의. 그럼 이 동의를 누가 받아줘야 될까요? 임차인이 받아줘야지. 얘가 잘할 테니까. 얘는 알지도 못하는데. 결국 자, 이 계약은 유효지만 대항을 못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한다. 들어가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2번 임차인 1과 전차인 또는 양수인 병간의 관계. 일단 기억번 전대차나 양도계약은 유효하게 성립이 되죠. 그래서 니은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줄 의무를 부담합니다. 3번이 문제가 되겠죠. 자, 누구하고 누구냐? 갑하고 병 관계죠. 자, 여러분이 건물주예요. 근데 을한테 임대차에서 빌려줬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병이 사용하고 있네?
자, 그러면 병은 지금 여러분의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이 점유는 적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불법이지. 여러분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쉽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은 잘 살아요 하고서 나와요. 나가세요 하고 나와요. 나가세요 해야지. 자, 그걸 멋있게 법적으로 표현을 해보죠. 나가세요. 뭐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이 건물 소유자죠? 소유권 물건이죠? 물권적 조건이지. 물권에 의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자, 그게 첫 번째 동그라미 기억번. 전차인 또는 양수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하므로 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가 돼서 임대인은 방해 배제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자, 이제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되는데, 그럼 여러분은 병 보고 나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가세요 해서 내보내기만 하면 조금 좀 억울한 면이 들어. 왜? 계속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 모르는 사이에서 저 건물을 사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하면서 그동안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만큼 임대료나 부당이득 반환이나 아니면 내가 손해봤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해달라고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요 관계에 따라서 달라져요. 여러분은 동의하지 않아서 자 이렇게 됐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뭐 할 수 있나요? 해지할 수 있는데 해지를 안 할 수도 있죠. 자, 그럼 해지 안 했으면 임대차 관계는 계속 전속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용은 누가 사용했다 하더라도 병이, 그럼 의뢰한 사람이 여러분한테 계속 월세는 줬을까 안 줬을까? 줬겠죠. 뭐 여러분 손해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은 병한테 나가라고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이 열받아서 확 해지해버렸어. 임대차 관계가 남아있는데 그럼 이 사이는 차임을 받을 수가 없었죠. 자, 그러면 이 사람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게 니은하고 디귿인데 니은번 보시면 임대차를 해지하지 않은 경우, 즉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임대인은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냥 나가라고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디귿 임대차를 해지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났을 테니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동의 없는 양도나 전대 나오면 그렇게 풀어 나가시면 돼요. 자, 147페이지는 이제 괄호 3번에 자, 임대인에 이제 뭐 있는 그랬냐면 동의 있는. 자, 동의를 했을 때는 전대차하고 양도가 전혀 법적으로 달라요. 다른데 시험은 전대차로 나와요. 양도는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자, 임대인이 동의해서 임차인이 자기 임차권을 병한테 넘겼다. 또 할 얘기가 있어야지.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 지위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이 임대차 관계는 그대로 여러분하고 양수받은 병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동의 얻은 그 얘기는 뭐에 대해서 나오냐면 전대차에서 나와요. 전대. 동의 받았을 때는. 동의 없을 때는 전대로도 나오기도 하고 양도로도 나오기도 하는데 동의 받았다 그러면 전대로만 나옵니다. 전대. 이렇게 잡으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임대인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이제 전대차 계약을 했다. 법률관계 따져보죠. 자, 갑과 을 사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면 되겠죠. 해지할 이유가 없죠. 자, 을과 병 사이 전대차 계약 유효죠. 자, 유효뿐만 아니라 이제 임대인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할 얘기가 없어요. 결국 병하고 갑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는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동의 받았을 때는 주로 정답이 이쪽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전대에서는. 누구하고 누구 관계? 임대인과 전차인 관계. 뭐 사례로 나오면 갑과 병 관계. 이 관계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임대인 갑하고 전차인 병 사이는 임대차 관계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임대차는 이렇게 되고 얘하고 얘는 전대차 관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직접적인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둘 사이는 각종 권리 의무가 발생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해달라 뭐 하고 이렇게 할 얘기가 없는데, 자, 이제 원칙은 그런데 우리 이제 민법에서는 일단 임대인이
전대하는데 동의했죠? 착하죠? 예, 착한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정을 하나를 만들어요. 원래는 갑과 병 사이에 아무 권리 의무가 없는데 저 임대인이 저렇게 동의까지 해줬으니 자, 너는 원래 전대차 계약을 의뢰했으니까 권리 의무는 의뢰과의 관계에서 발생되죠. 근데 갑, 임대인에게 직접 뭐를 부담하라고 하냐면 의무를 부담해라. 권리는 행사하지 말고 권리는 이쪽과의 관계에서 하고 의무만 이쪽에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무의 가장 대표적인 게 차니까 뭐 주는 거예요? 차임 주는 거죠. 그러면 만일에 임대차 관계에서 차임, 월세가 만일에 100만 원이다. 그럼 전대차 관계는 저 임대차를 초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래서 월세가 여기서 한 70만 원 정도로 잡았다. 그럼 원래대로 한다면 이 사람은 얘한테 70만 원 주고 다시 또 얘는 얘한테 100만 원 주고 이렇게 들어가줘야 되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얘는 따박따박 얘한테 70만 원 다 주는데 얘가 그거 받아서 얘한테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안 준다거나 자꾸 늦어지게 되면 동의해준 임대인만 피해를 보겠죠. 그래서 이 임대인이 얘한테 직접 그 70만 원을 나한테 줘라. 자, 이렇게 청구하면 이 사람은 70만 원을 얘한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70만 원을 임대인한테 줬으면 굳이 다시 또 임차인한테 70만 원 줄 필요는 없죠. 자, 이건 전대인이죠. 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게 돼요. 근데 거꾸로 자, 이 전대차 계약에서 70만 원 주는 차임 지급 시기가 있을 텐데 여기 매달 20일 날 주기로 했는데 20일이 되기 전에 미리 얘한테 70만 원을 줘버리고 자, 그래서 20일 돼서 임대인이 자, 얘 보고 전차인 보고 70만 원 나한테 직접 주시오. 그러니까 나는 미리 지금 임차인한테 즉 전대인한테 줬으니까 당신한테는 못 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러면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자, 정리하면 임대인한테 차임을 준 거 가지고서는 전대인 즉 임차인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자, 미리 임차인 전대인에게 차임 준 거 가지고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되셨나요? 네. 자, 그게 147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2번은 댁에 가셔서 쭉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임대인 갑과 전차인 병과의 관계에서 자, 일단 기억번 전차인은 전대차 관계를 가지고 일단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는 있지만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 임대차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아요. 기본적으로는. 자, 이제 그러나 니은번 자, 민법에서 이제 법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임대인 보호를 위해서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뭐를 부담하라고요? 의무를 부담하라고요. 의무만 부담하는 거지 권리는 행사하지 못하죠. 따라서 전차인 병이 임대인 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면 그 한도에서 임차인 즉 을에 대한 차임 채무를 면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서 임대인 갑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제 그 문장 이해되셨죠? 예.